요즘 요거 하나만 아침 저녁으로 먹으면 성인병을 다 날려버릴 수 있습니다. 이것은 고혈압, 고지혈증, 만성염증뿐만이 아니고 항염증, 항암작용까지 보여주고 다양한 혈관 질환을 예방할 수 있다는 것이 과학적으로 검증된 강력한 식품입니다. 먹는 방법에 따라서 효능이 달라지기 때문에 체질에 맞게 건강 컨디션에 따라서 먹는 방법을 달리 하시면 효능을 극대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부작용도 있으니 끝까지 보시면 건강을 유지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건생꿀입니다. 좋아요, 구독과 알림 설정은 영상을 제작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서양의학의 아버지라 불리는 고대 그리스 의사 히포크라테스는 실제로 다양한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 이 식품을 처방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 식품에 관한 임상 데이터는 엄청나게 많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5000년 전 기자 피라미드가 건설될 때 노동자들에게 이 식품을 먹일 정도로 이것은 자양강장제로서 인정을 받았습니다. 히포크라테스는 호흡기 문제, 기생충, 소화불량 및 만성 피로를 치료하기 위해서 이것의 사용을 권장했습니다. 또 고대 그리스 올림픽에서는 선수들에게 이 식품을 제공했는데 운동선수들에게 자양강장제가 사용된 시초였을 거라고 과학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죽상동맥경화증, 하이콜레스테롤, 심장마비, 관상동맥 심장질환, 고혈압, 고지혈증을 포함 혈액 시스템 및 심장과 관련해서 이 식품은 널리 사용되고 있습니다. 또한 폐암, 전립선암, 유방암, 그리고 소화기 계통의 위암, 직장암 및 대장암의 예방을 위해서도 사용됩니다. 이러한 많은 효능, 효과가 있는 슈퍼푸드는 바로 마늘입니다. 에게, 이런 평범한 마늘을 너무 거창하게 소개하는 거 아니야? 하실 수 있지만 어떤 효능이 있는지, 어떻게 먹어야 효능이 극대화되는지 알고 드시면 이 훌륭한 마늘이 그대로 변으로 배출되지 않고 영양성분 알맹이만 쏙 빼먹을 수 있습니다. 효능과 효과는 이미 과학자들에 의해 입증이 되었고 우리는 먹기만 하면 되는데 그냥 먹던 대로 전통 방식대로 쭉 먹으면 이러한 효과를 얻을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마늘은 먹는 방법에 따라서 효능, 효과가 달라집니다. 이제는 요리할 때도 건강을 위해서 조리법을 달리해야 합니다. 그럼 먹는 방법에 따른 효능 살펴보겠습니다. 통마늘 안에 들어있는 이 하나하나의 마늘을 정향이라고 합니다. 통마늘 정향에는 알린이라는 성분이 많이 있습니다. 이 통마늘을 자르거나 으깨게 되면 알린이 알리신으로 변합니다. 이 마늘을 익히게 되면 알린과 알리신이 S알릴시스테인이라는 성분으로 바뀌게 됩니다. 마늘을 발효시키면 S알릴시스테인 성분이 많아지게 됩니다. 그럼 꿀마늘은 마늘 효능과 꿀 효능을 한 번에 얻을 수 있겠네요? 그럴까요? 계속 가겠습니다. 통마늘에 있는 알린은 맵지도 않고 냄새도 안 납니다. 혈관 건강 전반에 걸쳐 도움이 되는데 특히 혈관 내피세포에 좋다고 알려졌습니다. 혈관 내피세포라는 것은 혈관 안쪽 벽입니다. 그래서 혈관이 막히지 않게, 혈전이 잘 생기지 않게, 그리고 혈관이 잘 늘어나서 혈압을 떨어지게 합니다. 통마늘에 있는 알린은 심장질환, 혈관질환과 관련된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하이콜레스테롤 등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통마늘을 으깨거나 자르게 되면 이 알린이 알리신으로 변합니다. 알리신은 마늘을 마늘답게 매운맛을 내게 하는 성분인데 마늘이 해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마늘 스스로가 만드는 성분입니다. 얼마나 매우면 드라큘라도 마늘로 쫓아낼까요? 이 알리신은 또한 항균 작용도 합니다. 고대 그리스에서는 마늘을 자르거나 으깨서 구충제로 복용을 했다는 자료가 있습니다. 특히 장내 유해균, 식중독균의 사멸을 도와주기 때문에 음식과 자른 마늘을 같이 섭취하면 식중독균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항바이러스 효과도 있습니다. 특히 감기 바이러스 등 유해한 바이러스 활성을 억제시키는 데 효과적입니다. 또 알리신은 백혈구 활동을 도와서 면역력을 강화시킬 수 있습니다. 생마늘을 으깨서 먹으면 해충 박멸, 항균 작용, 항바이러스 작용과 함께 면역 강화에 도움이 됩니다. 그럼 통마늘을 입에 넣고 이빨로 아그작아그작 씹어 먹으면 알린과 알리신을 동시에 섭취하게 될까요? 그거는 아니라고 합니다. 알린이 알리신으로 변하기까지는 약 10분 정도가 필요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알리신은 마늘이 상처가 났을 때 생기는 성분이기 때문에 최대한 많은 상처를 내야 알리신이 많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먼저 으깬 다음 잘게 다져서 약 10분 정도 방치합니다. 그리고 나서 재빠르게 먹어야 최대한 알리신을 많이 섭취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알리신은 생성되고 나서 잠시만 존재하는 불안정한 성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마늘을 까서 냉동 보관했다가 먹을 때마다 으깨서 먹으면 어떨까요? 냉동 마늘도 효능이 있지만 생마늘보다는 효과가 떨어진다고 합니다. 마늘을 익혔을 때 나오는 S알릴시스테인 성분은 항산화 해독제라고 불릴 만큼 간에서 활성산소 해독 능력을 증가시킵니다. 그리고 우리 몸의 세포를 보호할 뿐만이 아니라 뇌세포를 보호하는 데도 효과가 있다는 것이 입증되었습니다. 또한 비타민 C, 비타민 E와 같은 다른 항산화제의 효과도 증가시켜 줍니다. 그래서 비타민 C와 마늘을 같이 먹으면 항산화 효과가 더욱 증가되겠죠? 이 항산화 능력이 세포를 보호하면서 세포 내에 있는 유전자를 보호하고 항암 작용까지 합니다. 이런 항암 식품들 중에서 마늘이 으뜸이라고 미국 국립보건원에서 발표한 바 있습니다. 특히 소화기 계통 암 감소에 도움이 되는데 매일같이 익힌 마늘을 한두 쪽을 먹으면 위암, 췌장암, 식도암, 대장암 등의 위험을 줄이는데 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다시 정리해보면 익힌 마늘에 많은 S알릴시스테인은 해독 작용을 하고 세포 손상과 노화를 방지해서 알츠하이머병, 치매의 위험을 줄일 수 있고 암을 예방하는 데도 탁월한 도움이 됩니다. 노화와 뇌기능 감소에 신경을 더 많이 써야 하는 50대부터는 마늘을 익혀 먹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익힌 마늘이라는 것이 볶거나 찌거나 삶거나 굽거나 아무렇게나 먹어도 효능은 같을까요? 국립농업과학원의 연구에 따르면 생마늘에는 S알릴시스테인이 2.77mg이 있고 15분을 끓였을 때 3.5mg으로 증가했습니다. 30분에는 4.92, 60분까지 끓였을 때는 9.16mg으로 4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고온 찜기로 쪘을 때는 15분을 찌면 14.15mg으로 증가했고 60분을 쪘을 때는 50.24mg으로 생마늘보다 18배가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익히더라도 전자레인지를 사용했을 때는 S알릴시스테인 함량이 생마늘과 별반 차이가 없었습니다. 이것으로 볼 때 압력밥솥으로 밥을 지을 때 마늘을 넣어 마늘밥을 하거나 삼계탕에 마늘을 듬뿍 넣어서 자주자주 먹으면 좋을 듯 합니다. 발효시킨 마늘은 생마늘보다 S알릴시스테인이 5배 정도 증가하고 발효시키면서 새롭게 생성된 항산화 물질도 풍부합니다. 발효 마늘인 흑마늘은 아린맛, 매운맛은 줄어들고 단맛과 항산화 해독 작용, 항암 효과가 증가하면서 피로회복 효과와 콜레스테롤 개선, 동맥경화 개선 작용 등이 더 좋아집니다. 흑마늘의 달달한 맛은 발효 과정에서 생성되는 최종 당화산물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최종 당화산물에 주목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미국 국립보건원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흑마늘에 많은 이 최종 당화산물이 세포 노화와 염증 등 노화 관련 질병의 원인 물질이라고 합니다. 흑마늘을 매일 꾸준하게 섭취하는 것이 정말로 좋은 것인지는 후속 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과학자들은 주장합니다. 그럼 소금이나 간장에 절인 마늘 장아찌는 어떨까요? 발효 마늘, 퍼멘티드 갈릭을 찾아보면 흑마늘, 마늘 장아찌 모두 발효 마늘에 속하는데 마늘 장아찌에 대한 임상 데이터는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마늘 장아찌에 설탕을 넣지 않는 한 단맛은 없기 때문에 최종 당화산물은 만들어지지 않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발효 마늘의 문제는 최종 당화산물이기 때문에 최종 당화산물이 없는 마늘 장아찌는 꾸준히 먹어도 좋을 듯 합니다. 다음은 꿀마늘입니다. 꿀마늘은 아린맛, 매운맛을 줄여주고 냄새를 없애주고 속을 편안하게 합니다. 통마늘, 자른마늘, 찐마늘 모두 꿀마늘로 만들 수 있고 앞서 말씀드린 마늘 상태에 따른 효능과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당뇨가 있으신 분들한테 이 꿀마늘은 쥐약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침 공복에 먹으면 효과가 더 좋다고 권장하는 분도 있습니다. 공복에 먹으면 혈당이 급격히 치솟는 혈당 스파이크가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당이 있을 때는 꿀마늘을 만들 때 꿀을 조금만 넣으면 괜찮지 않을까요? 꿀을 조금만 넣는다고 꿀이 아닌 것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마늘은 열을 내는 식품이고 꿀도 마찬가지로 더운 식품입니다. 그래서 한방에서는 꿀과 마늘은 같이 복용하지 말라고 권장합니다.
열체질인 분이 꿀마늘을 과잉 섭취하게 되면 눈이 충혈이 되면서 안구 노화가 빨리 진행이 될 수도 있고 피부 트러블이나 두통과 같은 부작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꿀마늘은 당이 있으신 분들에게도 안 좋을 뿐더러 또 개인 체질에 따라서 약이 되거나 독이 되거나 좋거나 아주 나쁠 수 있습니다. 마늘은 먹고 싶은데 생마늘, 익힌 마늘 모두 먹기 싫다 하시면 꿀마늘보다는 차라리 마늘 보충제를 드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마늘의 대표적인 부작용은 매운맛 때문에 위벽을 자극해서 위염을 유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속쓰림, 설사 등의 부작용이 많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위가 약하거나 위산 역류 증상이 있는 분들은 익힌 마늘도 속쓰림이 있다고 하니 식사와 같이 드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와파린 같은 혈전약을 드시는 분, 아스피린 같은 항혈소판제를 드시는 분들도 이 마늘이 혈액순환을 돕고 혈관을 이완시키는 작용이 있기 때문에 꼭 전문가와 상의하셔서 마늘을 섭취하셔야 합니다. 지금까지 마늘 상태에 따른 효능 알아보았습니다. 마늘이 인삼만큼 재배하기 어려웠다면 아마도 마늘 가격이 인삼보다 비싸지 않았을까요? 마늘이 좋다고 너무 많이 드시면 안 되고 하루에 2쪽에서 3쪽 정도가 적당하다고 합니다. 아무리 좋은 식품도 많이 먹으면 해가 될 수 있으니 적당히, 무엇보다도 꾸준히 드시는 것이 건강에 이롭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알람 설정도 해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건생꿀이었습니다. 더 알찬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자 여러분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